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느냐? 물론 트럼프는 대화로,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죠. 그러나 트럼프는 대화하는 중에도 김정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이 거짓말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최정상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느 세계냐? 건설 부동산 업계요. 여기는 정말 사기꾼들의 세계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력사무소를 몇 년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인력사무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인테리어 업계나 건설업계 쪽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몇 년 하면서 느껴본 게 뭐냐면은, 야, 이 업계 정말 사기꾼들 투성이구나. 물론 정직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이 훨씬 많아요. 트럼프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최정상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트럼프는 반드시 플랜 B,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어떻게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난 동영상들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지금은 그 대화 협상의 시기가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미국은 GBI, Ground Based Interceptor라고 그러죠.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그거를 발사해서 ICBM을 이렇게 맞추는데, 요격하는데 성공했는데, 그것도 두 번 맞추는데 성공했어요. 뭐냐면은 한 번 맞추고 이게 박살나서 파편이 튀어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파편을 또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탄두 미사일 요격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다탄두 ICBM은 미사일 3단 분리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다탄두로 분리돼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GBI가 이 여러 개의 탄두를 모두 요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김정은이 이걸 보고 정말 가슴이 쓰렸을 겁니다. 야, 너 비핵화 해?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의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거예요. 이렇게 비핵화 협상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고 있죠.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놓는 것. 지금까지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졌던 것은 바로 이 중국을 굴복시켜서 북한에게서 떼어놓는 작전의 일환이었고요. 이 중국 굴복 작전은 북한과 중국이 해상 밀무역을 하는 바로 그 환적 선박들을 물리적으로 납포하는 해상 차단 작전, 바로 이 해상 차단 작전에 들어가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굴복시키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남았죠. 물론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중국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러시아가 만든 S-400 요격 시스템, 이게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 S-400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박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이게 중국의 랴오닝 반도하고 산둥 반도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이 풍랑을 맞아서 박살나서
이 배치가 1년 연장됐거든요. 연기됐거든요. 이제 뭐가 문제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S-400이 문제입니다. 왼쪽 사진이 S-400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 사진이고요. 저 S-400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700km인데 보통 350km 내에 들어와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S-400 레이더를 좀 설명하자면은 S-400은 여러 파장대의 레이더를 같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 왼쪽에 있는 레이더가 IJ 밴드 레이더. 이거는 8에서 20GHz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파장폭이 아주 짧고 미세하게 떨리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은 미사일 발사대 그 통 뒤로 조그맣게 보이는 레이더가 있죠. 그게 밑에 사진에 있는 레이더인데 VHF 파장대, 그러니까 30에서 300MHz의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레이더는 IJ 밴드와 VHF의 중간대 파장대의 레이더고요. 그러니까 S400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마이크로파 파장대의 레이더하고 이렇게 좀 넓게 떨리는 극초단파 파장대의 레이더, 이렇게 여러 개 파장대의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해서 목표물, 특히 러시아는 미군의 스텔스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S-400을 만든 거예요. 물론 탄도미사일도 요격하고 여러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군의 스텔스기. 왜냐? 러시아는 스텔스기 성능이 미군을 못 따라가거든요. 이 미군의 스텔스기를 잡아내려고 러시아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든 게 S-400이에요. 저 S-400이 미국의 스텔스기를 요격은 못해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핵심은 미군의 스텔스기가 김정은 모르게, 김정은이 눈치 못 챌 때 김정은이 모르게 몰래 기습으로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서 핵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그 최초 공격에서 잡아낼 수 있느냐, 파괴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최초 공격에서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이 그 운용 병력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들을 한 80-90%를 싹 제거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옵션은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아니,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남은 거 10%에서 20% 남은 미사일들, 그것들은 스텔스기들이 상공에 계속 떠 있으면서 그게 발견되는 즉시 그 족족 잡아내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 한두 개 살아남은 미사일이 남한으로 발사되면은 그때는 사드, SM-3, 그리고 팩-3 이런 걸로 요격해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국군은 하루빨리 SM-3 요격 체계를 들여와서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 빨리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으려고 GBI, 그리고 SM-3 블락 2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대공 방어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이 핵미사일을 맞으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국군, 당신들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전쟁이 나면은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거는 최소한 수백 발, 많으면은 수천 발 정도는 그건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SM-3 그거를 우리 구축함에 배치하는 시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처럼 자꾸 늦장 부리는 바람에 그 SM-3 그거를 우리 구축함에 배치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리고 사드도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고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배치가 늦어지거나 배치가 안 돼서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라도 우리 남한에 떨어지면은 정말 이놈들, 이 문재인 정부놈들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자, 다시 S-400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핵심은 김정은이 모르게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북한 상공으로 기습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S-400이 미군의 스텔스기들이 한 수십 대가 최초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습으로 그거를 발견해내면은 S-400이 탐지해내면은 요격은 못하죠. 그 탐지해내는 게 문제예요. 탐지라도 해내면은 그 정보가 김정은에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기습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은 물론이고 반드시 러시아도 대북 군사 옵션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게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노리고 푸틴은 작년 11월 달에 그 크림반도 옆에 있는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에 한 100명 정도의 러시아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파병한 병력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군수 물자도 35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차라든가 장갑차 같은 중무장 장비는 하나도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식량, 탄약, 수류탄, 크레모, 그리고 뭐 기껏해야 휴대용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기껏해야 요 정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는 미군이 맘먹고 그 베네수엘라로 상륙작전으로 들어오면은 이 100명 정도의 병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미군이 정말 한 1개 기갑 여단 정도를 상륙시키면요. 왜냐면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바로 해안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갑 여단, 1개 기갑 여단 정도만이라도 딱 상륙해 들어오면 단 몇 시간 만에 카라카스 수도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100명밖에 안 되는 러시아 병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마두로를 경호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푸틴이 정말 마두로의 정권을 지켜줄 생각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1개 여단 정도는 보냈어야죠. 근데 딱 100명만 보낸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여차하면은 마두로를 데리고 러시아로 뜨겠다는 뜻입니다. 마두로를 러시아로 망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푸틴이 마두로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게 푸틴이 마두로한테 좀 받아먹은 게 있거든요. 그 저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러시아가 작년 말에 베네수엘라에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한 금을 20톤 정도를 러시아로 공수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마두로의 비자금이죠. 마두로는 그거 왜 러시아로 보낸 겁니까? 자기도 여차하면 러시아로 뜨려고 망명 가려고 여차하면. 자, 그러니까 푸틴은 트럼프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 트럼프야 저기 흑해 저 지역은 내 구역이야. 거기서 너네 구축함 빼줘라. 지금 거기 미 해군의 구축함 한 대가 흑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야 몇 년 전에 내가 크림반도 점령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눈 감아주고 경제 제재도 좀 풀어줘라.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해주면은 너가 그 베네수엘라로 딱 상륙작전 펴는 그 흉내만 내줘. 그러면 내가 마두로 딱 잡아서 러시아로 끌고 갈게.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도 손 뗄게. 저는 푸틴이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푸틴은 정말 늙은 여우 같은 놈이에요. 참 그 잔머리 쓰는 그 수준이 하여튼 푸틴도 대단한 놈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암묵적 빅딜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흑해에서 구축함 빼주고 그리고 슬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줄 준비를 하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에서 손을 떼고요. 조만간에 이러한 안을 갖고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러시아에 방문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손을 떼게 되면은 러시아는 바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S-400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안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S-400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은 이것은 대북 군사 옵션이 임박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S-400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박살난 이 뉴스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정대로 그 S-400이 중국의 랴오닝 반도하고 산둥 반도에 배치가 됐더라면은 이 대북 군사 옵션은 정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S-400이 중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박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요.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까지 모두 다 이 주말 밤을 평안한 주말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